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다시 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신분석을 연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명의학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정신분석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명의학을 접근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연구를 하면서 청간, 지지의 특성들을 정신분석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지도 남자별로 여자별로 한번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의 집단무의식, 그리고 각 나라마다의 집단무의식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60갑자죠. 60갑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운명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간다 라는 관점에서 함께 보고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일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갑자일주를 겨울물 속에 뿌리 내리는 푸른 나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차가운 겨울이죠. 겨울에서 겨울물 속에서 그 추위를 견디고 올라온 푸른 나무가 바로 갑자일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가 이 차가운 물이죠. 자가 차가운 물입니다. 자는 계절적으로 보면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은 모든 것이 다 음이었다가 처음으로 양이 시작되는 그런 때를 동지라고 합니다. 고대의 그 로마 시대에서는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새로 태어나는 날, 그러니까 태양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날, 그날이 바로 동짓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계속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날, 길어지는 첫날이 바로 동짓날입니다. 그 날을 자수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태양의 길이에 따라서, 태양의 운동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기는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고 24절기를 만들었고요. 24절기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척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기를 흔히들 우리는 음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력입니다.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굉장히 핵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뭐
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음력을 써야죠. 달이 얼마나 가까워졌냐, 멀어졌냐에 따라서 물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가운 물, 한겨울이죠. 한겨울에 이 차가운 물 속에서 이 갑목이 어떻게 잘 이어낼 수가 있는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뭐 병화나 정화가 필요하겠죠. 예, 조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다른 사주에서 이 조우를 어떻게 잘 받쳐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만으로 사주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한계 내에서 60가지의 타입을 결정한 상태에서 상황을 우리가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생명 속에서 나는 조용히 자라나는 힘을 배운다. 예, 세상이 굉장히 차갑죠.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차가운 힘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이 사람의 운명에 큰 좌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일주의 본질 보겠습니다. 하늘의 푸른 나무죠. 푸른 나무. 갑목의 특징은 곱게 바르게 쭉 하늘로 성장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색적이고 또 실속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아주 멋진 그런 갑목의 모습입니다. 그 겨울의 찬물, 자수죠. 자수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물이기 때문에 잔잔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깊은 내면에서는 이게 무의식의 힘이고 또 생식의 힘이고, 예, 생명이 처음 태어나는 근본이 바로 자수이기 때문에, 네, 생식, 성욕, 예, 이것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밑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위에 천간에 또 계수나 임수가 있다. 특히 임수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성욕이 발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만 보더라도 갑은 굉장히 명예롭고 어떻게 보면 선비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예, 무의식 안에서는 굉장히 성적인 욕구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에너지가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가 갑자일주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본 성격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깊은 내면의 세계, 예, 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이 있기 때문에 네, 사유적인 인간이고 사색적이고 관조형 지식인의 기질을 지닌 모습입니다. 자수의 특징도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뭔가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채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예, 그런 것이 또 자수의 특징입니다. 물의 특징은 연구하고 고민하고, 예,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겠죠. 그리고 이성적인 내성, 감정보다 생각이 앞서며, 이건 이제 갑의 특징입니다. 조용히 세상을 분석하는 성향을 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과 통찰,
혼자 있는 시간이 강하며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깊은 내면의 세계, 자수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성적인 내성, 감목의 특성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고독하고 통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12운성적으로 보면 목욕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욕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감정이 깨어나다, 본능이 깨어나는 거죠. 예. 겉으로는 조용하고 이성적이지만 내면에서는, 무의식 안에서는 굉장히 강한 감정 에너지, 성적인 욕구, 리비도가 굉장히 강하게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능의 눈뜸, 미적인 감각, 감수성, 성적 에너지, 관계 욕구가 모두 깨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목욕지의 자리입니다. 성적인 리비도가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면의 과제, 감정 기복과 미묘한 욕망을 어떻게 의식하고 정지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성적인 이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잘 풀어내서 잘 통제하고 정제하고 멋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 트렌드한 예술적인 그런 에너지로 풀어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삶이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갑자일주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의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신연금술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연금술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만들어낸 하나의 기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어떻게 하면 더 통합적으로 발전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정신연금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술처럼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 정신도 마음도 금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본능이 눈뜨는 지점에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정제시키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비도, 성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잘 예쁘게 잘 다듬고 잘 훈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수의 지장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좌오묘유는 다들 왕지라서 깔끔하죠. 임수, 개수, 깔끔하게 수의 기운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과 정인 두 가지의 모습을 품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인의 힘은 지혜이자 보호이자 어머니의 모습이고, 그리고 배우고 안정감이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인정받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정인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인의 힘,
굉장히 예민하고 고립감이 있고 신비감, 내향성, 자기만의 그 4차원적인 자기만이 끌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편인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인성은 이제 두 가지가 정인과 편인이기 때문에 이 이중성의 모습을 어떻게 또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통합하느냐가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대가의 면모, 생각이 많고 깊이 있는 공부와 창조력을 지닌 사람이다. 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의식, 이방인, 에얼리언이란 말이죠. 예. 어디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고독한 영혼이다. 왜?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독특한 사고, 독특한 생각,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발전시키고 또 연구해 나가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성장의 가능성, 영적 성숙과 깊은 통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연금술 해석, 정의는 나를 성장시키는 무의식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갑자일주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보살피는 내면의 품, 내면의 안식, 안정감을 잘 느끼고 잘 길러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12신살로 보면 연살과 도화살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연살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편인의 성격과 비슷하죠. 고립되고 독립적이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도화살, 미적 매력이 있고 감수성이 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성적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죠. 특히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자수에 있는 그 성적인 리비도가 자연스럽게 이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도화살이 되겠습니다. 갑자일주의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이지만 주목받는 사람.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죠. 자신은 조용히 있고 싶어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관계 속에서 감정의 깊이가 강해서 사랑에 쉽게 몰입되기도 하고 동시에 상처를 오래 품기도 합니다. 이게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인과 정인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고 그리고 성적인 리비도, 성적인 매력이 또 있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잘 적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 그거는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겠죠. 직업적인 특성 또 감목이 있기 때문에 명예로운 그런 직업, 교육, 철학, 종교, 심리상담, 작가, 학자 또 자수의 그 성적인 에너지를 잘 이용을 하면 예술 분야로서 디자인, 영상, 정인의 감성과 도화의 미적 감각을 잘 이용하면 예술 분야에도 잘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 공무원, 갑의 모습은 공무원의 모습이죠. 연구직, 공무원, 공공 영역,
신중함과 책임감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피해야 될 그런 직업은 어떤 것인가? 과도한 경쟁, 외향성을 요구하는 곳,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인연의 심리학,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심리적으로 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런 사람 무조건 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배우자궁이 정인성인 자수가 이치합니다. 그래서 실제 배우자라기보다는 내가 무의식 속에서 꿈꾸는 배우자의 이미지,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어떤 배우자를 보여주는지, 심상이죠. 이미지.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이상이죠, 이상. 이상적인 어떤 배우자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갑자일주로 봤을 때는 정인과 같은 배우자상. 나를 잘 챙겨주고, 나를 잘 아껴주고, 나를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여성을 만났을 때 내가 만족감을 느끼겠다.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찾으려고 하겠죠. 예. 예, 갑자일주의 남성으로서의 배우자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적인 이상형은 따뜻하고 포근하며 자신을 인정해주는 어머니 같은 여성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에 항상 꿈꾸면서 살겠죠. 그렇지만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고독감과 감정의 거리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을 스스로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형과 현실이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싶은 욕구와 홀로 있고 싶은 충동, 이 사이가 교차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같은 그런 여성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좀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혼자만의 뭐 게임을 한다든지 혼자만의 뭔가를 하고 싶은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이 두 가지 욕구가 함께 이중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조율하고 잘 관리해야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갑자일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적인 남성상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지적인 남자, 감정적인 소란 없이 지켜봐주는 사람, 나를 끊임없이 믿어주고 아껴주고 지원해주고 이해해주는, 직접이면서도 또 돈은 충분하게 있는, 나를 그냥 지켜봐주고 믿어주고 언제나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남자가 이상형이 되겠죠. 그럼 내면의 이중성, 강한 인연을 원하면서도 또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모순, 이게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이상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남자를 만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재밌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이런 감정의 패턴을 자주 보입니다. 닫혀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랑에 빠지고, 또 사랑에 빠졌다가 또 갑자기 또 차단을 하는 그런 사랑의 양태,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특징들이 뭐 정확히 다 100%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향성이 많이 높아지는 일주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이론은 100% 완벽한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신론도 명리학에서 용신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신론이 많다는 것은 그 용신론 이론이 100% 다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신론이 하나의 용신론이 맞다면 하나만 있어야죠. 맞지 않으니까 다른 이론, 또 다른 이론, 다른 이론, 다른 이론, 계속 이론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연금술의 핵심은 뭐냐? 정인으로 투사된 내 안에 있는 정인의 에너지가 밖에 있는 어떤 여성, 어떤 남성에게 투사돼서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상적인 나의 사랑, 나의 배우자의 이미지를 투사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내면에서 갈구하는 돌봄과 인정의 판타지,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판타지와 현실은 다르겠죠. 환상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이 마음속에 있는 이상향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이상이다.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 판타지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의식해야 되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투사하지 말고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려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아껴주고, 스스로 나에게 그런 인성의 모습으로 나를 돌봐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봐줄 때 비로소 건강한 인연이 가능해지고 행복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환상이다. 현실을 인정하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행복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정신연금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갑자일주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울 물속에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 바로 갑자일주의 모습입니다. 고요하고 이성적인 외면 속에 따뜻한 이해를 갈망하는 그런 어린 모습의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갑의 모습은 여린, 이제 갓 씨앗에서 튀어 올라온 여린 그런 풀잎, 그렇게 굉장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 그런 연약한 모습의 이 갑목이 굉장히 차가운 이 물을 어떻게 해서 잘 이겨내고 살아낼 수가 있는가. 예.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정인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갈구할 테고, 예. 그러니까 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를 돌봐준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찾고 싶고 그런 판타지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더 왜곡되어진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로 그 이성을 배우자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 큰 간극이 생기고 그 간극에서 큰 실망감을 얻고 그럼으로 인해서 삶이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로의 회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갈망을 나 자신에게 돌려줄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어떤 여성에 투사하지 말고 나에게로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아껴주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이 한겨울의 물속에서 성장하려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잘 이겨내고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그걸 깨닫고 스스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돼야지 깊고 따뜻한 존재로서 드디어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깊고 따뜻한 정신적인 존재로 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일주의 성장 과정,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화, 무의식의 갈망을 의식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갈망이 있고 이거는 판타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와 이상은 다르다. 그래서 균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독과 관계 사이에 이 간극을 조화롭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제, 감정과 본능을 정신적으로 이 무의식적인 성적인 리비도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웠고 더 세련되고 더 멋있게 승화를 시켜 볼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정제의 모습이에요. 예술적으로, 감각적으로 멋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통찰, 깊은 사색을 하나의 지혜로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 나는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났기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겠죠?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럼으로써 이제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힘이 생겼고 넉넉한 마음의 그릇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서야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자질, 여유, 품 이런 것들이 생겼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자의 그런 모습만 가지고 심리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6글자가 또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같은 갑자라도 삶의 행태, 자신의 심리적인 욕동,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지금은 갑자, 물론 가장 중요한 글자지만 딱 두 자만 가지고 봤으니까 8자를 완벽하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에너지를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으면 여기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